안녕하십니까, 강재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개념과 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론 발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입법국가, 행정국가, 뉴거버넌스로 잡아놨었고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자유주의, 진보주의, 작은 정부, 큰 정부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넘어간다 그랬었죠. 고전 이론이 이쪽에 속하는 건데요. 야경 국가도 그 자유주의 관점에서 행정이란 것은 입법부가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거고, 그럼 집행에 중요한 건 뭘까요? 관리 효율성이 중요할 겁니다. 집행과 관리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전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국가로 가면서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죠. 즉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정부 실패가 문제되고 또한 시장 실패도 있고 정부 실패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양한 형태의 국정관리 방식이 튀어나옵니다. 뉴거버넌스라든지 신공공관리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일단 행정 개념과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행정관리설이었어요. 행정이란 것은 관리 집행 기능인 거고, 이때 중요한 건 관리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행정아버지 윌슨, 그 다음에 굿노우, 귤릭 등이 있습니다. 화이트 행정학 교과서 처음 나왔었던 것도 이때고요. 귤릭하면 원리주의, 원 베스트를 강조했다. 귤릭의 포스트 코브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자, 행정관리설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행정권으로 가면서 디목과 애플비의 통치인설이 등장하고요. 행정은 관리 집행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중요하거든. 정책 결정이 중요한 건 민주행정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효율성보다는. 그런데 40년대 가면 행정 행태설이 나옵니다. 행정 행태설은 관리설의 원리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협동행위를 강조했다. 버너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사이먼. 일단 학자 이름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행태론과 연관됩니다. 그랬더니 60년대 제3세기에서 아니 행정은 국가 발전을 해서 행정은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 에스먼과 와이드너. 정답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7급의 경우는 여기까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쪽은 최근 출제가 덜하긴 하지만 70년대, 60년대 관 70년대 가면 신행정에 나오죠. 정책화 기능설이라 불러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세이어 테이어. 발음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건 이제 정책학 기능설 말고 신행정학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왈도라든지 프레드릭슨 같은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80년대 가면 국정관리설, 신공공관리론 같은 국정관리설이 나옵니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던데 라는 부분이 있겠고, 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각각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책 결정, 관리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입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 노란색이 정치행정 이론론 쪽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 이름 보시는데 주의할 게 신고전 이론과 연관되긴 하는데 인간관계론은 아니에요. 이따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러면 행정 개념은 정부의 역할,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행정위상, 위치, 어느 선상에 위치하느냐 문제인데, 정치와 경영을 양극단에 놨을 때 행정은 어느 선상에 위치할까? 일단 정치는 우리가 OT,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해드렸던 것처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고요. 경영은 조직 관리인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 원 베스트 웨이, 원리 같은 것 혹은 법칙을 찾자, 능률성을 높이게 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합니다. 과학과 반대되는 게 기술인데요. 아트.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과학 대 기술. 기술은 하우 문제고 원인 결과 인과 법칙을 찾는 거죠. 왜 Y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과학이고, 어떻게 문제 해결 처방에 대한
처방에 대한 아트로 잡으셔야 돼요. 정치로 강조한다면, 민주성을 강조한다면 경영은 관리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거를 자 이렇게 살짝 틀어볼게요. 그러면 정치 경영을 놨을 때 쑥 돌아갔죠. 자 만약에 행정은 말이야 경영이라 정치야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정치와 행정은 근원이 하나야. 행정은 경영 아니거든. 정치 행정은 근원이 달라 라는 관점이고, 아니야 행정은 경영이야 아래로 오겠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부르고 공사행정 이론론이라 불러요. 즉 정치행정 이원론과 공사행정 이론론이 같은 거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치행정 이론론은 민주성을 강조한다, 기술성을 강조한다.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관리율성을 강조한다 라는 거였죠. 자, 그걸 앞에 갔던 여기다 집어넣어서 본다면 행정관리설, 행태설, 국정관리설은 이건 가로치고 세모. 자, 경영으로 보는 관점들이 되는 거고요. 행정은 정치거든, 노란색,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들이 됩니다. 그러면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도시화 산업화 19세기 중반부터 행정기능이 확대됩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역관제 폐해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자 윌슨의 행정연구가 나오면서 행정관리설이 나오고 정치행정 이론이 등장해요. 그런데 정치를 배제하고 능률성, 전문성을 강조하더라. 그런데 대공황기, 뉴딜 시기에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던데 행정은 통치,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가? 통치 기능설,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와요. 그런데 앞선 연구들 비판하면서 행정연구에서 요 맥락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거든 이라고 보면서 나왔던 게 행정 행태설이 나옵니다. 하얀색은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새로 등장한 신이원론이다. 자, 그런데 60년대 제3세계 발전 기능 다 넘어갔네요. 자, 근대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 기능설, 정치행정 신이론론이 되는 거고요. 70년대 신행정학 같은 거, 서구서울론에 대해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정책학 기능설은 신이론론이 되는 거고, 자, 서비스 전개망 등장하고 국정관리 효율성을 강조한다 라고 친다면 신이론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행정 개념과 위상을 엮어서 같이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행정과 경영을 놓고 봤을 때, 자,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최근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왔을 때 꼭 맞춰야 됩니다. 행정과 경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죠. 만약에 주체와 목적으로 본다면 공공 부분의 활동이다 행정, 민간 부분의 활동이다 경영, 주체. 자, 공익 목적의 활동이다 행정, 이윤 추구, 사익 추구 활동이다 경영. 그리고 공공분의 공익 활동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수반돼요. 정부의 권력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권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구되는 거고, 법이 나오면 항상 법업 평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유사점을 강조한다 하면, 자, 수단은 수단인데, 자, 목적을 강조하면 차이점이 부각될 거고, 주체와 목적, 수단에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수단을 강조한다면 유사점이 조금 더 부각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유사점, 행정의 수단성으로 보면 유사성이 많다. 관리기술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행위다 혹은 효율성을 높이게 하면 경영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자, 관료제라는 걸 관료제는 유사점이 된다는 것 주의하세요. 조직농구면 관료제는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보편성을 띠는 형태, 합리적 구조로서 관료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체와 목적을 강조한다면 차이점이, 자, 과정상에서 아까 잡았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행정은 일반적으로 독점적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 점수 주는 문제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방금까지 봤던 거 문제 볼까요?
정책적 이원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네요. 정책적 다르거든 행정 경영이야.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상 이론론 그렇죠.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 구분해야 돼. 그쵸? 윌슨은 행정을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효율성과 전문성 그렇죠. 특히 역관제,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면서 인사행정 배웠던 분이라면 당연히 이걸 배경으로 나온 것 아실 거고. 대공황이네요. 사회문제 해결이죠. 행정은 정책결정, 기능, 형성 중시하더라. 그렇죠. 정책 이원론은 아니죠. 이건 이론론이죠. 통칭해서 이론론이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정책적 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을 이원론입니다. 공공서비스 효율적인 집행, 공급, 분배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 역관제 폐해 때문에 나왔죠? 그렇죠. 펜들턴법 제정으로 실적제와 정책적 이원이 등장했다. 기억하셔야죠. 정치력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잠깐 남겨놓고 행정국가 등장으로 하면은요 정책적 이론론이죠.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전문성과 능률성 강조된 것 역관제 폐해. 자, 행정개혁 운동이 전개됐다. 자, 여기서 자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거는 정책적 신이원론이고 이원론이고 자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엄밀한 과학 연구가 안 됐다고 비판에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 등장에 포커스 맞출 거냐 아니면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연구 등장 특히 30년대 고전이론 등장을 강조할 거냐 라고 본다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애플비. 애플비면 정책적 이론론이죠. 맞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 아니죠. 민의 중시한다 맞죠. 결정과 집행 혼합 그쵸. 시간 동정구 과학적 관리론 아니죠. 고위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될 행정원리는 기획 포스코브 적혀있네요. 30년대 귤릭의 행정관리론 틀렸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행정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사점이네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 그럼 유사점이 되겠네요. 민중시한다 정책결정 집행합이다 이거는 차이점이 되겠죠. 정치 쪽이니까 시간 동작 연구 과학적 관리론 정책적 이원론 쪽이고 그 다음에 유사점으로 가는 거죠. 고위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될 행정원리는 포스코브 지문을 안 바꿨나 보네요. 앞에 문제 똑같은 거였네요. 어쨌든 행정경 유사점 3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민주주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행정학의 사상적 기반 보면요. 다음 시간에 바로 확인할 건데 제퍼슨 잭슨주의 자유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해밀턴 연방주의고 메디슨 다원주의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이 헷갈리는데 해밀턴과 제퍼슨 자유주의 지읒 제퍼슨 지읒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대 해밀턴 연방주의로 잡으시면 돼요. 연방정부의 권력을 몰아주자는 겁니다. 제퍼슨주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게 한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소박 단순한 정부와 지방정부로 가야죠. 분권적 참여 과정을 중요한다. 자유주의 입장이고요. 잭슨 민주주의죠. 행정의 탈정차를 통해 정당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자, 역관제를 공식화했죠. 공직순환 교육을 통해서 역관제를 공식화했어요. 이건 뭘까? 정당 정치 개입을 강조했지 이로부터 자유로운 틀렸죠. 메디슨주의. 자, 메디슨주의는 다원주의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정의를 해서 강한 행정부 적극 역할과 유효성 이 둘이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윌슨 행정연구입니다. 행정의 아버지라 부르죠. 옳지 않은 것.
정부 개혁을 통해 특정 지역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이거는 관료 파벌 해체 잠깐 넘겨놓읍시다. 유사성 강조 맞죠? 정책적 분리 맞죠? 이혼론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뒀다 맞죠? 그러면 특정 지역과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관료제를 중심으로 가긴 하는데 머신 폴리틱스라고 하면 맞긴 한데 이게 요 입장 행정용 핵심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건 윌슨 입장, 윌슨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 가나다라 행정이론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확인을 하고 들어갑시다. 정부와 공공군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했고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조정제 입장에서 거버넌스네요. 행정의 지적이기 하는 순간 왈도가 생각나시나요? 인간을 이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이 이루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러면 이쪽은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 되겠네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도 미누브로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공공선택론, 퍼블릭 초이스리가 되겠다. 70년대, 8, 90년대.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 구현하는 거다. 행정은 이를 실천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정치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자, 행정은 구분한다. 차이를. 고전 이론이 되겠다. 왈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신행정학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왔고 다 항상 두 개가 남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나왔죠. 가. 정답이 나왔네요. 자, 신행정학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니까 정답은 2번. 자, 뒤로 뺄까 하다가 일단 확인만 하자고 일단 앞에 넣어봤어요. 자, 주요 접근 방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단 7급에서도 가끔 나오긴 한데 이건 9급하고 군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스본 게블러 하면 신공공관리론이죠. 생태론 아니죠. 환경인 중시한 건 맞지만 학자가 틀렸네요. 후경태주의 이스턴 맞죠. 이스턴 행태론도 맞고 후경태주의 맞습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다. 이건 행태주의죠. 얘가 틀렸네요. 신공공관리론 리그스는 생태론 쪽이죠. 이렇게 가야죠. 얘가 1이 내려가야 되고요. 시장원리 경쟁을 도입했다. 얘는 맞죠. 뒤바뀌었죠. 뉴 거버넌스 로즈. 자, 로스의 거버넌스 시장, 정부,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조했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지금까지 행정 개념과 유상을 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행정 이론 발전에 대해서 일단 기초 개념부터 몇 가지 체크한 다음에 기본 이론 4가지를 중심으로 잡아 드릴게요.